민주당은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압도적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급하게 먹는 음식은 체하게 마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에 나오지 않더라도 상임위원장 선출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21대 국회 임기 시작된 지는 이제 2주가 다 돼갑니다만 아직 원구성도 못했죠. 통합당은 거대 여당 견제하기 위해선 법사위원장만큼은 꼭 야당이 맡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여당은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꼭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 그렇게 팽팽하게 시간을 보냈고 결국 국회의장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오늘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로 오늘까지 오전까지 결론이 안 나면 본회의 열어서 통합당을 속된 말로 제끼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게 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민주당 최고위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서른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 열립니까? 예, 열립니다. 열립니까? 네, 반드시 열립니다. 반드시 열립니까? 네. 열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가는 건가요? 오늘 오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지금도 불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정 시간을 넘긴 상황이거든요. 원구성을 벌써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상태를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보죠. 아무리 정치가 협상과 타협이라 하지만은 이게 그래도 법에 맞춰서 해야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다 이러면서 이렇게 법 위반하는 걸 그냥 능사를 해왔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법부터 지키면서 이제 협상을 해야죠. 제가 그 질문을 며칠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나오셨길래 했어요. 법정 시한 네. 넘기지 않았는가 그 질문을 민주당에서 한다 그랬더니 주호영 네. 원내대표 말씀은 13대 국회 이후로 원구성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평균 내보면 40일이 넘는다. 그럼 그때 민주당 입장은 뭐였는가? 그때는 번번이 다 어기면서도 본인들의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지켰으면서 견제라는 이유로 왜 통합당에게만 이번에 법 하는가?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근데 12대 이전까지는요. 네.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얼마 시간이 걸렸든 간에 지금 법에 맞지 않다라는 거는 야당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3대 이후로 이런 관행이 굳어왔다고 그러는데 예. 관행이라도 잘못된 관행이라면 고치는 게 도리이죠.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는 예. 고쳐서 제대로 된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판단이고 더군다나 이걸 들여다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문제거든요. 그렇죠. 법사위원장. 법사위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야당이었을 때 여당에 준 적이 있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당인 상황에서는 지난번에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도저히 이건 안 된다는 게 이 판정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80석을 받았던 겁니다. 책임 정치 그 말씀 네. 계속 하시는 거죠? 그 조건은 책임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요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맞춰야 합니다. 그러려면 법사위를 법사위원장 우리가 맡아서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를 갖고 해석하면 그게 맞는 해석이라고 보죠.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절차를 보면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각 당이 낸 명단을 바탕으로 해서 상임위를 먼저 조직한 다음에 각 상임위에서 우리는 이 사람을 상임위원장으로 하겠다. 합시다. 이렇게 정해서 본회의에 후보를 올리면 본회의에서 전체가 투표하는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거죠, 절차가. 일단 이제 명단이 먼저 나오죠. 예. 상임위원들이 어제 지난번까지 다 결정을 했거든요. 숫자까지. 예. 그래서 틀은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각 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의장에게 제출하면은 네. 의장이 그 내용을 보고 본회의 붙여가지고 각 기원의 위원장들을 결정하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당이 우리는 국방위에 이 의원 보내겠습니다. 복지위에는 이 의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단이 나와야지 되는 건데 지금 통합당에서는 상임위 명단 법사위원장 이 합의 있기 전에는 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임위가 조직이 안 된 상태에서 상임위원장 오늘 본회의에서 선출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런 상태가 가야 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대로 해석을 하면은
상임위 명단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야 되는데 안 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내면은 의장이 직권으로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직권 배정을 그렇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야당이 지금까지 안 내는 것은 뭐 안 내도 할 수 없죠. 그러면 의장이 직권으로 그럼 A 의원은 어느 의원, B 의원은 어느 의원 이렇게 결정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결정을 그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위원장을 결정하면 되죠. 그럼 결국은 절차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통합당 위원들은 아마 그럼 참여를 안 할 거고 통합당을 배제한 채라도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상임위원장 선출 가겠다는 말씀. 자, 그렇게 되면 뭐 지금 법 말씀하셨는데 법으로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상 통합당과의 어떤 협치는 깨지는 게 되고 국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여당으로서는 이게 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부담이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몽리를 부리게 되면은 20대 국회하고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셈이 되죠. 그 과연 국민이 바라는 걸까? 그렇게 하라고 국민이 우리한테 180석을 줬을까? 이걸 생각하면은 그 현상은 끊어내라. 그리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법을 지키면서 국회를 해라. 이게 이번 21대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점심에 맞춰보면은 이걸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가는 상태로 갔다가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위기로 경제고 뭐 국민의 건강이고 굉장히 위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대로 이 국회가 태세를 갖춰가지고 그에 부응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적절로 가버리고 아무도 일도 안 하고 국민이 죽든 말든 경제가 엉망이 되든 말든 그냥 지켜만 보는 이런 상태가 되도록 국민이 그걸 바라고 있는 건가? 근데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서른 최고위원님, 법사위원장 통합당한테는 도저히 못 주시겠습니까? 못 주죠. 아니 그쪽에서는 법사위원장 맡아서 왜냐면요. 견제하면서 잘 꾸려가겠다 믿어달라라고 하는데. 아니 20대 국회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저쪽에 쥐고 있으면서 온갖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법도 통과가 안 되고 나라 전체가 그냥 엉망이 돼버렸거든요. 그걸 우리가 눈 뜨고 봤는데 그걸 다시 되풀이하라는 건가? 이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결심이죠. 그것도 할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지금 협상 과정에서 보면은 그렇게 죽으라고 야당에 지금 법사위원장을 하겠다는 부분은 뭐든지 움켜쥐고 안 놓겠다는 입장이거든요. 20대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못 준다. 오늘 오전에 한 번 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신다고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야기가 안 풀리면은 이제 뭐 본회의 지금 간다고 말씀하셨고 만약 거기에서 통합당이 요 정도 제스처까지 보인다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 하는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게 있나요? 뭐 그건 협상 과정에서 진행될 얘기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시원시원하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럼 법사위 가져가라. 그리고 나머지 타협하자 이러면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미래통합당 초선위원 쪽에서는요. 법사위 줘라. 여당에 줘라. 초선에서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심판받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난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장래가 있구나. 미래통합당이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초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법사위원장 주고 그럼 민주당이 지금 책임 정치한다니까 책임 정치하는 걸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은 미래통합에 미래가 있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20대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면은 정말 이건 미래가 없는 당입니다. 지금 요 정도 제스처까지 보이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 하는 그 제스처, 그 전제 조건이 있긴 있군요. 뭔가가 생각하시는 게. 제가 협상 당사자가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은 뭐 협상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법사에 내놓겠다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풀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당내 요구도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좀 뭘까 약간 궁금한데 조금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거 어차피 대화라는 게 이제 풀어가자고 지금 하는 거니까. 그건 김태년 대표한테 물어보십시오. 서른 최고위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당내 얘기입니다. 민주당 당내 얘기.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는 분위기예요. 이낙연 대 비낙연 이렇게 구도를 지금 얘기들을 하던데 분위기가 어떤 건가요, 서른 최고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이 이낙연이 아니고 예. 거의 대부분은 뭐 그 편가르기 하면 안 된다. 어허. 그리고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가야지. 지금 코로나가 지금 눈앞에서 일고 있는데 이게 당내 분열이 일어나는 건 안 된다. 그냥 그 쉬운 이제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 이게 일반 당원들의 중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예. 지금 뭐 대권 도전하겠다는 소위 잠룡이라는 분들이 갖고 있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몇몇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선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 대선에 따라서 쉽게 우리가 다음에 재집권 할 수 있도록 가자. 이게 일반 당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왜 이 이슈가 뜨거워졌냐면 당권 대권 분리 여부 때문인 것 같아요. 이낙연 의원은 당대표 맡았다가 7개월 후에는 물러나고 이제 대권 도전을 하게 될 텐데 김부겸 전 의원이 나는 당대표 맡으면 2년 임기를 채우겠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을 위해 맞는 길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즉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상황이 이제 조금 미묘해졌죠. 이거 당권 대권 분리돼 있죠. 지금 분리돼 있죠. 근데 이거를 당권 대권 분리를 좀 고치려는 움직임이 사실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닙니까? 당권 대권 분리라는 조건 때문에 당 대표가 다음에 대권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 이런 장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죠. 예. 그게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만일에 8월달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된다면은 3월에 이제 물러나면 되죠. 그래서 물러나는데 또 지금도 하지 마라 그러면 거기다 또 한 번 제재를 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당권 대권 분리 정신을 왜곡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아닐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뭐 당 대표가 누가 될지는 전당대회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2년을 하든 1년을 하든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죠. 예. 그 대북 전단지 문제 좀 하나 좀 여쭙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통신선 차단하고 연일 강경한 발언 쏟아내고 남북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고 이런 상황인데 서른 최고위원 그러셨어요.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자. 그것이 이 상황을 푸는 어떤 돌파구가 될 거다. 어떤 말씀이실까요? 예, 판문점 선언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순회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에 보면은 일제 적대 행위는 중지한다. 그리고 전단 문제도 살포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적시되어 있습니다. 2조 1항이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의 수뇌부가 결정한 건데, 최고 통치권자가 결정한 건데, 그거를 못 지킨다면은 국가적 체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듯이, 그것도 법과 같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과 같은 효과를 못 내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도, 그때 이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을 했었으면 됩니다. 예. 비준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잘 안 됐죠. 야당이 비준 못하겠다고 한 게 뭐 재정 상태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결국 막아가지고 못했던 거죠. 예. 그것도 목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비준을 해서 더 이상 이런 그 전단 살포 문제 등등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번 제가 법안을 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북한에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냐. 이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거친 욕설을 해가면서 입장문 내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오히려 판문점 선언 비준해주는 식으로 가면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좀 강하게 나가자. 이런 얘기도 하는 분 계세요. 뭐 강하게 나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남북 합의서를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을 해서 남북이 합의를 했는데 그걸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 지킨 꼴이 됐거든요. 전단 살포 안 하도록 했는데 살포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우리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여당이 한 것도 아니고 딴적인 보수 세력들이 한 것던 건데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내에서 그 대한민국 국민이 그 법을 법이 아니라 그 선언을 어겼단 말입니다. 그럼 북쪽 입장에서는 당신들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항의하는 꼴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항의 자체가 북한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대단히 거칩니다. 그렇죠. 항상 거칠게 나와요. 거칠죠. 반대에 대한 성명을 낼 때 보면은 뭐 그러려니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거친 항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끌려가느냐? 끌려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할 자세를 정확히 다짐을 하고 붙여놓고 그리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죠. 그래서 비준을 하는 것이 해놓고 그러놓으면 딴소리 못하죠, 북쪽에서. 알겠습니다. 비준까지 해놓고 딴소리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위해 득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까지 듣고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